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이사를 해서 이제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인데,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배우라는 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저의 첫 연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선물해 주면서 현주가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의 생활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긴 시간들이 어떻게 이 얇은 책에 다 들어가 있는지 되게 신기하고 선생님이 진짜 다 주셨구나 이 책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때 생각해보면 선생님 수업이 독백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수업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발표를 해야 됐고 준비한 거 발표하면 선생님 피드백 해주시고 제가 새로 고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나랑 제일 비슷한 상황?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겠다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본 위주로 처음에는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연기를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내면의 성숙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연기를 배우는 게 어떻게 내면의 성숙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제가 요즘에 TV 보면서 상담 프로그램들 요즘 많잖아요. 뭐 금쪽이, 뭐 결혼지옥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연극치료라는 게 나와요. 연극치료가 무엇인고 찾아보니까 연극의 요소 및 기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성장과 정신 건강을 돕는 예술 치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백 발표를 하면서 스스로 그냥 끊임없이 이 연극 치료를 한 거죠. 스스로한테. 대본에 나와 있는 상황이 제 상황이랑은 다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다 보면은 이 인물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유아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과 계기를 찾다 보면 되게 그냥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 인물과 저의 뭐 공통점, 차이점 막 이런 거 찾다 보면 저 자신도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 나를 좀 잘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뭐 상처가 있었거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왜 미역국을 좋아하게 됐냐에 대해서 깊이 파다 보면은 그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근본을 알게 되면 뭔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그 인물의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처를 내뱉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되게 내면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연기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성격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지 않으시는 그냥 사람들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의 저자 신영우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욱 씨가 누구시죠? 신용욱 씨는요, 연기 선생님 일이 굉장히 재밌고
저한테 흥미로운 세계여서 한 30년간 계속 연기를 가르치고 꽤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 꽤 많은 제자들에 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임현주 씨하고 원빈, 강동원, 한지민, 김지훈, 이준혁,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때 제가 학원 다니고 있었을 때 책 준비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책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책 쓴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 출산의 고통이 있다. 책을 한 권 쓰는 거. 네. 근데 나는 출산의 고통까지는 아니었고 책을 쓰면서 스스로가 좀 정리가 잘 되는 그래서 책을 쓰기로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쓰면서 정리도 되고 스스로가 위로도 되고 책을 쓴 거는 지금 시기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 때 썼다면 지금 같은 글은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훨씬 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그리고 배우에 대한 생각들도 좀 더 잘 여물어진 것 같은 생각. 그 정리가 되셨구나. 전 놀라운 게 선생님이 40대가 아니에요? 40대예요. 40대. 신용호 선생님 이 배우라는 세계라는 책은 되게 특이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기 체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삶의 태도도 여기 적어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최초에는 정말 연기책을 쓰고 싶었는데 네. 우리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편집인께서 조금 진입장벽을 낮춰보자.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연기책 말고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배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일기 같은 그런 책을 써보자고 하셔서 중간에 한번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연기 방법론에 관한 글들을 썼는데 그 글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갈아엎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럼 전 그 연기로만 쓰셨던 그 부분 네.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 저는 진짜 선생님 책이라고 해서 진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차분히 읽다 보니까 저의 무슨 생각이 들었어? 학원에서의 그 삶이 다 생각이 들면서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어요. 제가 학원을 한 2, 3년 정도 다녔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 책에 그냥 다 그걸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네. 그 비싼 돈을 내고 배운 거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 책 하나로 다 17,000원 주고 이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우면서도 근데 이게 연기라는 게 글로 배우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책으로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나한테 연기를 배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나한테 연기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이 얘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쓰여졌구나. 네. 내가 이거 다시 연기에 적용시켜서 해야지. 하지만 그냥 책으로 읽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선생님 인터뷰를 하려고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연기라는 게 결국 인간이 하는 작업이니까 네. 인간을 다루는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간들하고 부딪히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부딪히면서 겪었던 공격, 방어 이런 것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책에 잘 좀 묻어지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이 편안하게 인생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 근데 약간 나는 꼰대 문화를 되게 싫어해서 네. 막 이렇게 뭐랄까 이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예시로 던져주고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교훈들이 있다면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자기가 살던 방향으로 쭉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수업을 하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또 그 대답에 대한 또 한 번의 질문 그래서 또 어떤 대답을 도출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좀 깨닫게 하는 이게 사실은 뭐 나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분이 산파법이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해 나가면서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답을 찾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거야라고 정해지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같지가 않고 남의 생각을 덧입힌 것 같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되거나 더디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확히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진짜? 미리 해주셨네요. 아 그래? 제가 여기를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힘들어. 네. 저는 선생님이 저 스스로 약간 질문을 하게 만들고 답도 스스로 찾게 만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하는 거 없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선생님이 뭔가 마련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선생님한테 연기를 처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삶의 태도 부분에서 연기를 대하는 자세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컸거든요, 제가. 제가 어디를 가도 그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얼마나 고생했겠어. 너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근데 옛날 생각난다. 많이 울었지? 너? 많이 울고 네. 많이 야단도 맞고 그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성숙해졌고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그만두기 얼마 전서부터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건 확실히. 그게 선생님이 좀 기다려주셨던 그 시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 홍경 선배님이 거울을 들어주는 그 부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전 선생님이 이렇게 거울 들어주실 때마다 맨날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보기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부끄럽고 좀 흉측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나의 못난 마음들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서 보이니까. 들키니까. 네.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끔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나 우린 꼭 겪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가 돼서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 또한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노출을 해줘야지 훈련 기간 동안 그래야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찍었을 때 좀 더 확고하고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오늘도 큰 깨달음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그치. 아니 자기가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겠어. 네. 그거는 가짜 연기. 근데 사실 가짜 연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관객들이라도 감동을 받는다면 그 연기는 진짜 연기겠지. 책에도 있어요. 가짜 웃음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이 거의 감동 받으셨다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치. 선생님은 참 실생활이나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항상 연기와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벗어나졌어. 이제는 많이 벗어나졌는데 네. 진짜 한 40대 말 그때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연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이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 연기할 때는 어떻게 밥을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늘 살면서 연기하고 모든 걸 연결시켜버리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깨달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같이 좀 미치게 되잖아요. 음. 선생님의 수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같이 미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속상한 일 있을 때 울거나 이랬을 때,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울었지? 그게 미쳐가는 단계의 네. 시작이야.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배우라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걸? 음, 뭐 어느 순간 이별의 순간에도 이별의 순간에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잠깐 생각하는 네. 그 현실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들어가는 네. 그런 경우들은 배우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다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삶과 연관시켜서 연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탁구를 배우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뉴랑 산책하실 때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책을 출간하시고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책을 쓰면서 깨달은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꾸 좀 그 연기 노트를 만들어서 글을 좀 써보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기를 쓰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 책이 나한테는 거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족적을 밟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려줘 준 거가 가장 크고, 배우들은 뭐 영화를 하던 드라마를 하던 그게 다 기록이 남잖아. 네. 근데 연기 선생은 기록이 사실 그냥 제자한테 다 가버리는 거거든. 네. 제자한테 내 혼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 그리고 나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 네. 근데 이 책을 발간하면서 나에 대한 기록이 이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가장 뿌듯하지. 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잠깐 이게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기 우리 선생님의 제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이유재 배우님 나와주셨네요. 신영호 선생님의 매력 3가지 얘기해주세요. 신영 선생님의 매력 3가지? 3가지 안 될 것 같아. 무섭지만 좋다. 되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 그리고 무섭지만 재밌는 사람이다. 선생님 되게 무서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내가 무섭다라고 생각한 건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나이가 조금 들고 이제 가르친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굳이 여기서 정확히 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좀 덜 무서워진 선생님 같은데도 무섭대. 선생님 수업 진짜 오랜만에 듣고 싶다. 선생님, 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뭐? 전 그 부분을 읽고 굉장히 울컥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한번 낭독을 부탁드리려고요. 여기서부터요. 아마도 이 책은 잘 정리된 연기 교재가 아니라 연기를 하고 또 가르치며 겪은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써내려간 연기를 대하는 태도, 결국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정답이 없는 연기의 세계처럼 이 글도 어떤 정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난한 이 과정을
함께 즐겁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남을 테니 그 거울 안에서 당신조차 몰랐던 수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괜찮은데?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거 현주에게하고 그 문장이 적혀 있잖아요.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자, 또 준비를 많이 해왔네. 아 준비를 많이 했죠. 이 책을 배우 지망생 그리고 지금 배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기다림이라는 게 진짜 좀 힘들잖아요. 기다림을 잘 견뎌낸 그런 배우들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그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그 피지컬이 되게 좋은 뭐 강동원, 원빈 네. 이런 배우들도 사실은 그 유명해지기 전까지 꽤 뭐 3, 4년 길게는 5년 정도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있어서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스타가 됐다고 정말 하루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는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 난 사실 안 믿거든. 그동안 기다리고 걸어오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기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결과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유명한 배우 혹은 성공한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이제 좀 배우 같아. 배우가 된 것 같아. 이제 배우의 문턱에 쓴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좀 열심히 자기를 잘 가꾸는. 근데 그게 꼭 연기 쪽으로만 배우로서만 가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스스로를 잘 가꿔놓는 것.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가끔 그러니까 스타가 된 후에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잘 가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붕뜨게 성공한 다음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기다림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성공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래를 잘 설계해 놓는 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러기까지 어떻게 나는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모델을 설정해 놔도 소용이 없는 게 각자의 삶이 다 다르거든. MBTI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삶은 자기가 잘 개척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림이라는 건 되게 설레고 좋은 거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어둡고 언제 나한테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조급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굉장히 조급하게 들었잖아요. 조급해서 많이 울었지. 네, 정말 조급해가지고 그때 여기 그게 있는데요. 문장이 있어요. 가끔 자신이 어떤 독백을 연기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나는 확실한 대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배우이고 어떤 연기가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길 바라서다. 이런 고민의 시간은 연기력을 향상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스스로 깨닫길 바래서 옆에 그냥 있어주시니까 저는 정말 조급해서 혼자서 진짜 몸부림을 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막 집에서 막 땅 파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그 이불 막 파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그게 다 본능에서 오는 거거든. 네. 본능에서 뭔가 배설을 하고 나서 그걸 묻어버려서 자기의 자취를 없애서 뭔가 큰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사실
대본을 스스로 찾는 훈련 또한 사실은 그게 나한테 연기력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저 씬 나한테 필요한가? 저 장면, 저 느낌, 저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몇 시간을 그냥 허비하기도 하거든. 네. 대본 하나 못 찾고. 근데 나는 그 몇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스스로가 배우는 게 생기거든. 드라마나 영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해와 저거 해와라고 정말 가끔은 얘기를 하긴 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한 친구들한테는 경상도 배우들 중에 유명한 배우들은 톤이 좀 남아 있거든. 억양들이. 그럼 그 배우 거부터 시작해서 좀 천천히 서울말을 좀 쫓아가주는 그런 식으로 가끔가다 지정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근데 요즘 너무 힘든 거는 이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쉽게 대사들을 찾는 경향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자기가 쓴 글을 네. 자기가 연기하고 그걸 연기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네. 그 대사를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대사가 너무 엉망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 했더니 유튜브에서 갖고 왔다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배우가 쓴 거거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 오디션도 일단은 그 오디션을 주최한 측에서 대본을 선정해서 주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새로운 대본, 새로운 뭔가 주최 측에서 원하는 대본. 그래서 나는 자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자꾸 찾는 훈련들,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요. 자.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그 다양한 도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에 선생님이 여기 옆방에서 무슨 외국 노래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셨었거든요. 그 뭐였죠 그게? 샹송이었나? 뭐 태국 노래였나? 무슨 그런 그런 뭔가 새로운 외국어로 된 노래도 연습하시고. 일본 노래? 일본 노래였어요? 일본어도 하시고 심지어는 옷도 되게 잘 입으세요. 여러분들. 별 말씀을. 네.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이제 새로운 도전이 또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 글쎄 모르겠어. 그냥 이 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좀 그냥 쓰고 싶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드라마 대본이 될 수도 있고 네. 영화 대본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되게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연기를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일만 하고 내가 스스로 연기를 하지는 않잖아. 네. 그러니까 고도에 집중된 상태를 느껴보고 싶은데 글을 쓸 때가 그런 집중된 상태들이 가끔 존재하거든. 그래서 글을 조금 더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선생님이 글 쓰시면 저 꼭 출연시켜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책 홍보를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선생님. 배우라는 세계 한 2년 좀 넘게 걸려서 만들어졌어요. 쓰는 동안 되게 행복했고 쓰는 동안 치유도 좀 됐기 때문에 읽는 분들도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해지거나 치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엑기스가 굉장히 뒤에 Q&A 부분에서도 있어서 솔직히 전 이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뒷부분은 연기 방법론으로서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네, 안녕. 안녕.